안녕하세요, 마정아입니다. 오늘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특검법 이탈표 3명 실수. 국민의힘 오늘 최혜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죠.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한 분은 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이 됐다.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한 최혜병 특검법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만큼 단일 대우가 유지됐다면 소속 의원 수만큼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죠. 이들 4명 중에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 의원이죠. 나머지 3명 중 1명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도 한자 부를 안일부로 잘못 적어서 무효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에 이제 들어갔죠. 국민의힘은 아예 당론으로 진즉부터 반대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막상 표결에 들어가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표가 나왔다는 건데, 일찌감치 최혜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잘못 투표를 한 거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를 색출을 한 게 더 웃긴 거고, 여러분. 당론으로 우리가 정했는데 누가 이탈표 던졌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면서 이걸 찾아낸 게 더 웃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부를 헷갈려서 잘못 투표를 했다. 혹은 이 부자를 헷갈려서 잘못 투표를 했다.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한 청년이 군인으로 복무 중에 수색 작업을 하다가 물에 휩쓸려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파악을 해보자고 하는 이 특검법 표결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걸 헷갈렸다고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또 우리가 단일 대우가 유지된 게 아니다, 이탈표가 나온 게 아니다, 잘못 쓴 거다. 이 정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모인 그런 목적을 가진 정당이 맞습니까? 자, 다음 기사. 야당 과방위원들 이진숙 사퇴해야 한다. 법카 사척 유용 등 사유 넘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야권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이 됐다. 사퇴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에서 특급 호텔, 백화점과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만 원이고 소액 결제 건수도 300건이 넘었다.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생겼다.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법인카드로 특급 호텔, 백화점, 고급 식당, 골프장 이런 곳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이 2억 3천이 넘는 금액이고, 그리고 소액 결제도 300건이 넘는다. 이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이서 밥 10만 원어치 먹은 걸로도 지금 벌금을 3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면 정말 여권, 보수 언론들, 검찰 난리가 났겠죠 벌써.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청문회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공직자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검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부실하게 준비를 하고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웃지를 않나. 누가 봐도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을 만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인데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죠.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즉 그 자리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후보 사퇴하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명품백 선물 최재형 목사 김여사 궤변 국정농단 조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폭로한 최재형 목사.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고자 출석 요청에 응했다. 법리적 해석으로 몰타게 되면 안 되고 김 여사의 국정농단을 집중 조명하고 싶다. 김 여사가 언론을 통해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반환하라는 지시를 행정관이 잊었다. 경호원들이 책을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모면하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 오늘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방을 준 사람은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정작 가방을 받은 사람은 출석을 하지 않고 검사를 제3의 장소로 불러다가 몰래 조사를 받고 이렇게 청문회는 출석조차 안 하고 있는 건데, 당당하면 국민들 앞에서 최재형 목사와
공방을 하면 됩니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본인의 영부인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누구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진상규명 자체를 이렇게 영부인 쪽에서 거부를 하면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마지막 기사, 오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핵심 증인들 불출석. 국회가 청문회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불출석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에 출석을 안 했죠. 또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자신이 깜빡 잊었다고 진술한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도 불출석한 전망이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내 디올백 수수 사건 관계자들도 모두 위법적인 청문회여서 불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채택한 핵심 증인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야권에서 권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유철한 권익위원장,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도 질환이 있고 피고인 신분이라 진술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문회를 열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불출석, 김건희 여사의 모친도 불출석, 명품백 관련된 인물들, 대통령 행정관도 불출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불출석, 그 외 관계자들도 불출석, 권익위원장도 불출석, 도이치모터스 대표도 불출석. 여러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죠. 그런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검경 조사, 물거 품비됐죠. 제대로 조사도 안 하죠. 그러면 그 외에 권익위원회 같은 감찰 기능을 가진 기구들 역시나 자체 종결해버렸죠. 그 다음에는 특검 역시나 안 받고 있죠.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열린 청문회 역시나 협조를 안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김건희 여사 말을 믿어주고 싶다고 해도 도대체 뭘로 믿으라는 겁니까? 본인들이 못 믿게 계속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차피 김건희 여사 가방은 받은 겁니다. 그게 뇌물성이건 아니건 도덕적인 결함, 치명적인 결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처벌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 사회가 정해야 하는 건데, 모든 진상규명의 방법들을 다 거부를 하니 국민들 속만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재광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마재광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